자, 주제별 독해 1강 사회과학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영역이죠. 사회과학 혹은 이제 인문과학. 뭐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은 어렵지만 의외로 문제는 좀 쉬운 편이고, 이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은 내용도 좀 낯설지만 이 문제 자체도 조금 그래도 생각하게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보게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일정한 사회과학적 이슈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의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사회과학을 할 때 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더라라는 이 사회과학적 틀, 사고의 틀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걸 아시면서 우선 이제 그 1번 문제부터 보는데요. 일단 문제부터 한번 접근해 보죠. 여기 보면은 국민대 기출 문제고요. 빈칸에 들어갈 문제인데 빈칸을 보니까 맨 앞에 나와 있죠. 맨 첫 문장이거나 혹은 맨 마지막 문장의 빈칸의 내용을 추론하라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메인 아이디어를 골라라 혹은 메인 토픽을 찾아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보니까 맨 앞에 Modern Greece is 라는 식으로 지금 전개되어 있어요. 모던 그리스는 어떻다, 그리스가 어떻다, 뭐 특히 모던 그리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다라고 할 때 첫 문장 우리가 이제 독해 이론 시간에 어느 정도 다뤘습니다만은 이 첫 문장은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돼요? 명제가 나올 수가 있죠. 명제, 오피니언 형태로, 그죠? 명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오죠. 정의. 정의는 보통 이제 글의 전제로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현상이 나와줍니다. 뭐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 그지?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뭐 일반 현상이 있고 문제가 제기되는 현상이 있고 과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통념이 있죠. 통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은 당연히 뒤에서 뭐 해주겠어요? 비판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공감대가 있어요. 공감대 뭐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틀렸다는 통념하고 비교해서는 통념은 잘못된 거지만 공감대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쌀로 밥 짓는다는 얘기죠. 뭐 뻔한 얘기예요. 뭐 콩으로 매주 쓴다는 얘기고 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쓸 건 아니니까요. 뒤에다가 새로운 사실이나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실이나 혹은 놀라운 사실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첫 문장은 지금 그러면 우리 첫 문장 모던 그리스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명제 일종의 명제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명제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오피니언이고, 오피니언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평가라는 얘기예요. 평가. 그리고 의견이나 평가는 뭐를 근거로 해야 되느냐면 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를 근거로 하면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뒤에 있던 사실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실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해줘라. 이런 유형의 글이 될 것 같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쭉 뭐 보면은 터키 문화의 문화적 접합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터키 문화겠죠. 터키. 굳이 이제 지역적인 얘기가 나왔죠. 항상 이제 우리가 글을 읽거나 할 때 조건이 제시될 텐데요. 조건은 항상 뭘로 제시된다? 자, 조건이라는 거는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로 제시되더라. 그래서 언제나 이 시간과 장소는 한 제한의 폭이니까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번으로 가시면요. The central place of migrating European races에서 유러피언들의 이주하는 중심 장소야. 중심지였다 이런 얘기죠. 유럽 인종들이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C번에 보니까요. 자, 아주 특별한 뭐예요? 다양성. 영향의 다양성의 총합계다. 이랬죠? 역시 뭐 이것도 어떤 평가의 내용이 되겠죠? 다양한 영향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여러 영향들이 모여져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고, D번에 가니까요. historical remnant. remnant는 뭐 유물, 흔적, 유적 이렇게 되겠죠? 역사적 유물이다. 우수한 유럽 문화의 역사적 유적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네요. 자, 유럽 문화라는 지역적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2번으로 가보면은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골라야 되는데, 자, to speak ill of 하면은 험담하다, 헐뜯다 이런 식의 표현이고, speak well 하면은 반대가 되겠죠. 칭찬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될 거고, not to mention 무슨 뜻이겠어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not to mention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let alone 이런 표현도 있죠. 그 다음에 to say nothing of
그러면 그리고 not to speak of 뭐 이런 표현도 있겠죠. 혹은 뭐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서 뭐 앞에 긍정문을 받을 때는 still 하고요. more. 부정문을 받을 때는 less. 여기 물론 still 말고 뭐 much도 강조 표현을 비교급 강조는 still이나 much가 다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표현으로 it goes 여기 있군요. 자, it needs to say 뭐 that 해서 어떤 that 이하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뭐 이런 식의 표현. 예, 혹은 뭐 it is 당연의 문제다. It is matter of fact that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번에 to set and note. note 하면 여기 원래 zero의 뜻이죠. zero. 그러니까 세팅했죠. 아무것도 아닌 거 0으로 이제 세팅했다 그러니까 안중에 두지 않다. 뭐 신경 쓰지 않다. 네. 그런 뜻이 되겠고 to make light. light는 뭐 가벼운 거니까요. 경시하다, 무시하다, 경시하다 정도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역시 다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라고 했는데 살짝 보니까 round out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round, 자, round 해놓고 out 하면 강조죠. 뭔가 좀 밖으로 나가고 뭔가 완성되고 끝내버리고 out 혹은 up 이런 식의 표현들. up은 뭔가 진짜 말 그대로 up 됐다는 얘기고요. out은 뭔가 이제 그 끝났다는 의미, 이제 그런 의미가 좀 강하죠. round라는 말도 이제 둥글게 하다라는 식의 표현이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책상을 만든다고 칠 때, 이 교탁 뭐 이런 걸 만든다고 칠 때 처음에는 나무를 이제 막 잘라 놓으면은 여기가 좀 거칠죠. 그리고 이걸 더 못질하고 다 붙여놓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이걸 부드럽게 이렇게 다듬잖아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사포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다듬습니다.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round out이라고 해요. 그냥 맨 끝 마무리로 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round out 하면은요, 보통 이거는 그냥 complete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이런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빈칸처럼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예 이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고 빈칸 문제다 생각하고 접근하면 가장 해결하기 좋죠. 자, 그래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모던 그리스가 어떻다 해서 지금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평가가 들어갑니다. opinion이 들어가요. 여기 평가를 할 거고요. 이 평가는 뭐를 바탕으로 하겠느냐면 뒤에 나오는 fact들을 바탕으로 할 거예요. 사실을 근거로 어떤 평가를 내려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요. 자, 봅시다. 자, Romans, Arabs, French, Venetians, Slavs, Albanians, Turks, Italians 등등 굉장히 많죠. 로마인들, 아랍인들, 뭐 프렌치인들, 그 다음에 베네치아하고 이탈리아 쪽이죠. 슬라브 하면은 여러분 러시아 쪽, 동쪽 북유럽 이쪽에 있는 인종들을 보통 이제 슬라브족이라고 하게 되고요. 아르메니안도 동유럽이면서 아시아와의 접경 지역에 있던 그런 민족이고 터크스도 마찬가지죠. 퉁구스인들.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인종을 말하겠고요. Italians.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베네치안도 이탈리아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 이탈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탈리아 반도 내에는 여러 민족들이 각기 어떤 자치적 성격을 띠고 쭉 내려왔었던 거예요. 지금은 전체를 하나의 이탈리아라는 정치 체제로 통합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개의 민족층들이 있다. 그래서 뭐 그걸 좀 구분해서 써주는 것 같고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가 나옵니다. The Great Byzantine Empire 이렇게 했는데 이 비잔틴은 어디예요? 비잔틴 하면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 이스탄불 있죠. 터키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그리스예요.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 흑해입니다. 흑해.
지금 이 지역은 어디냐면은 이 지역은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이고 여기를 이제 만이죠. 해협이죠. 만이 아니라 해협. 그러니까 그 조그만 그 흑해로 들어가는 요 지역인데요. 여기를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해요. 보스포러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스탄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놓여 있어서 이 다리 건너면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접경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이 지역은 여러 민족들이 이제 같이 혼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나 문화나 언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전부 다 그렇죠. 아시아와 그 유럽의 어떤 접경 지역으로서 그러니까 이 지역이 또 이제 그거였죠. 로마가 이제 그 분리되고 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죠. 이게 동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 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동로마 제국인데 그 어떤 종교적으로 서로마는 주로 이제 캐톨릭, 이쪽은 그리스 정교라고 해서 조금 분리되어 있죠. 같은 캐톨릭인데 이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그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옮긴 후에 뭐 기원전 한 5세기 기원 후 5세기 정도에 이쪽으로 옮긴 후에 한 멸망할 때까지 1500년 정도, 그러니까 1500년경에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을 이 지역을 통치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합니다. 동로마 제국을. 그래서 이 지역 비잔틴 제국이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이게 여기까지 주어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다가 사라졌죠. 갔죠. 언제까지? Alexander the Great. Alexander the Great 하면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제를 말하겠죠. 알렉산더 대제 이래로.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여기 그리스. 원래 알렉산더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그 알렉산더 원래는 그리스 북부 여기를 뭐라 그래요?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여기 와서 이제 아테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해 나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뭐 지배해서 이집트 정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페르시아 정벌 하고 인도 서부까지 쭉 진출을 해서 전 이제 아시아와 여기 뭐 그리스를 통합했던 그 위대한 정복자고 제국의 완성자였죠.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인 거예요. 요 지역.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는 주로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게 아니라 이 아시아 쪽, 요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쪽에서 페르시아 요쪽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헬라니즘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래로 계속해서 이 지역은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거쳐간 지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종합을 할 거냐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여러 영향을 받았다. 그 영향의 이제 어떤 중심지다라는 식의 표현이 가장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기서 1번의 정답은 C번이다라는 게 나와줍니다. 그리고 여기 to say nothing of와 가장 비슷한 표현은 여기 nothing of라는 표현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이 그대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뭐 1번 문제는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지리적 배경, 문화적 배경들 좀 알아두시면 이후에 글을 읽어나갈 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이 지역은 유럽 문화는 그리스 문화에서 다시 로마 문화가 전 유럽에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다시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도 다시 지금 미국으로 다 퍼져 나간 거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를 얘기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문화와 그 역사 이걸 알지 못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의 중심지구나라는 거. 여기 그다음에 아테네 그다음에 로마 요 지역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중해를 바탕으로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집트가 있잖아요. 여기 이집트.
이집트도 일종의 그 지중해 문화권이니까 이 지역의 어떤 역사적 배경 이걸 많이 알아두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 보스포러스,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 그 다음에 여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이스탄불인데 예전에 동로마 제국일 때는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그 전체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면. 그러면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다음에 가니까 뭐가 나오느냐면요. 여러 문화가 이제 왔다 갔다, 여러 민족들이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비잔틴이 수많은 교회, 그 다음에 monasteries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수도원들, 그 다음에 Venetians, impregnable fortifications에서 아주 정복할 수 없는 요새들, 뭐 펠로폰네소스에서 이 펠로폰네스는 아까 그리스 반도를 말하는 거고요. The 프랑크는 이제 프랑스 쪽이죠, 프랑스 쪽. 얘네들이 in Creptop castle 지었고요. Again on the Peloponnese. 하지만 또한 in the East Aegean 해서 에게해를 말합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에게해라고 해요. Aegean Sea. 예. 그래서 에게해 지역에. 그다음에 가장 명백한 것은 아마도 가장 명백한 것은 heritage of 400 years of Ottoman Turkish rule. 자, 오토만 터키,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건너온 민족들이에요. 투르크인들이죠. 투르크인들. 지금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슬람의 그 문명 하에 있기 때문에 그네가 지금 그 지역이 이슬람 문명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통치, 400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얘가 exercised an inestimable influence on music,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음악에, 그다음 요리에, 언어에, 그다음에 생활 양식에, 그다음에 기여가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실행되는 관행이 있어요. 아주 그 본질적인 소수인들도 있죠. 여기 아주 앞에 나왔던 애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례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었는데 그 민족들 말고 굉장히 소수 민족들도 쭉 있다는 거죠. 발티스라든가 무슬림, 유태인들, 집시들 이런 애들 있고 이런 애들이 이것들의 목록을 전체적으로 다 완성을 시켰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 민족들이 왔다 갔고 세력이 있는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까지 그 소수 민족들까지 이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 지금 현대 그리스의 문명을 그리스라는 이 지역의 어떤 그 문명을 이제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만 더 하나 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건데 여기 그리스가 있어요. 이 그리스 지금 우리가 그리스라고 할 때 보통은 그리스를 하나의 정치 통일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그리스 지역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 하면 보통 우리가 유명한 게 과거에 아테네, 그 다음에 이쪽에 스파르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국가죠. 그리스라는 이 현재 그 지역은 원래는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반도 안에 원래 그 같은 민족이긴 해요. 우리 한반도에도 보면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가야까지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언어도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곤 하는데 나라 정치 체계는 다 달랐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다 똑같아요. 얘네 이쪽도 아테네 그다음에 여기 에페소 등등 여러 가지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외세가 침략을 하면 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맺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 시에는 서로 각자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문화나 사회, 경제 이걸 영위해 나가는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리스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쇠퇴기를 겪으면서 이제 아테네가 쇠락하고 하면서 다 찢어져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 하나의 정치 체제로 이제 통합을 하는 게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하나의 정치 체제로 통합을 하거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그 국경선 지도 정치적 일단 지도를 가지고 그 나라다 하고 그 공동체 그 민족 우리가 이제 뭐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정치 체제가 두 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통일체라고 하기 쉬운데 이 지역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지역은 사실은 하나의 통일체로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로도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그 민족들이 계속 갈등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안에서.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게 19세기 이후에 하나의 뭐 그리스라는 정치 통합체로 묶어내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 관계에서 대표성을 띠고 그리스라는 나라의 대통령 아니면 외교부 이런 것들이 대표성을 띠고 이제 할 뿐이지 이 내부적으로는 과거의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문화를 이해할 때는 좀 이런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도 그 각자 독특한 문화들이 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보면 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렇게 보면 각자 이제 그 어떤 그 정치적으로는 통합 하나의 그 잉글랜드가 아니라 이제 브리티시 이렇게 이제 묶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독특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쪽 완전 다르죠. 그 바스크인들 특히 그래서 유럽에 대한 전체적인 그리스라는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모던 그리스라고 할 때 그게 헬레니즘 이후에 쭉 내려오면서 지금 하나의 그 지역적 통일성을 띠고 있는 그 정치적 통일성을 띠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여러 문화들이 지나갔던 아주 다양한 지역이다. 특히 아까 뭐 그 발칸반도 있죠. 그 지역. 그러니까 이스탄불 위쪽, 지금 현재 이스탄불 위쪽, 그리스 북부 쪽, 마케도니아 뭐 그런 쪽. 그쪽은 굉장히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언어가 5개, 민족이 6개, 그다음에 종교가 5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동서 어떤 교착점이니까 사람들이 다양하게 문화도 교류이고 물질의 교류가 일어날 때 특히 이외에 실크로드라고 하잖아요. 실크로드가 이제 그쪽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교통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해왔죠. 지금까지. 자, 그래서 패시지 1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패시지 2로 한번 가보죠. 자, 패시지 2. 자, 문 2번인데요. 빈칸에 연결 어구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으로 이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순접입니다. 따라서 역시 순접이고요. 더군다나 게다가 이거는 첨가죠. 본문 한번 가보죠. 뭐라고 하느냐면요. What do you think? 무슨 생각이 드니? 자, when you hear the word taxes. 자, 맨 앞에 question mark가 나오죠. 얘는 issue입니다. issue.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러면 메인 토픽이란 얘기예요. 메인 토픽. 자, 뭐에 관한 이야기다? 텍스가 토픽이죠. 일단은 텍스, 세금에 관한 이야기구나. 세금에 관련해서 연관해서 나오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세금과 관련해서는 연관해서 세금 저항 아니면 세금 하면은 불편하죠.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연관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슨 생각이 드니? 라고 했어요. 무슨 생각이 드니? 했을 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일종의 통념 표현인 거 아시죠? many people 나오면 일종의 뭐예요? 통념 표현입니다. have negative feelings. 자,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about taxes. 세금에 관해서. 왜냐하면 세금은 take away some of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 세금에 대한 견해, 세금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 생각 이게 이글의 메인 토픽이겠죠. 자, 일단은 여기는 통념이 나왔어요. negative feel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이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세금은 뭐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은 세금은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realistically, 자, 실제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통념이 나오죠. 통념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죠. 자, 비판을 할 때, 통념을 비판할 때 나오는 표현은, 통념을 표현할 때 나오는 표현부터 해볼까요? 이게 이런 과정에서 다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해보죠. 주로 어떤 표현이 나와요? many people
하고요. 뭐 think, 뭐 say, 뭐 believe 뭐 이런 표현들. 이걸 수동태로 바꿔서 뭐 it is thought that 혹은 it is believed that 아니면 it is said that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it seems that 뭐 it is likely that 뭐 이런 식의 표현. 뭐일 것 같다라는 표현들. 이게 통념 표현이고요. 이 통념을 비판할 때는 전환하죠. 하지만, however, 혹은 뭐 but 뭐 이런 식의 가장 대표적이죠. 뭐 yet 나오겠고요. 아니면 in fact, 뭐 여기처럼 realistically 이런 식의 표현. 아니면 is it true? 뭐 이렇게 그거 사실이야? 그거 맞아? is it true? 이런 식의 표현. 아니면 the truth is 사실은 the truth is 뭐 등등등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고 나서 그 통념을 비판해 주게 돼요. 여기서도 보니까 전형적으로 앞에 통념 표현이 나오고 지금 그 통념을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income taxes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must라는 거는 의무나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야 to support our government. 우리 정부를 지탱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정책들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내므로써 우리가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고 세금이라는 거는 민주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 민주적 이념이라는 건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국민이 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결국은 세금을 내야지 우리가 뭘 통제할 수 있다? 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 글은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세금을 내자라는 쪽의 이야기죠. 세금을 내자. 세금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세금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다 해서 결국은 이 글은 이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논증을 하고 있다. 자, 마지막 부분 가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뭐 합니까? 호소를 하죠. 호소합니다. 세금은 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호소를 계속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요. Workers stand, lose sight of this ideal. This ideal, 이 민주적 이념을 말하는 거죠. lose sight of 하면 뭐예요? 놓치다. 시야에서 멀어지다. 놓치다. 생각하지 못하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노동자는 그런데 이러한 이념을 놓쳐요. 언제? They see how much money is taken. 얼마나 많은 돈이 많은 돈을 가져가는지를 알게 되면 out of their paycheck. 그들의 봉급에서 each week 매주 이 사람들은 주급주의니까요. 보통 주급을 받죠. 우리는 월급을 받지만 이 사람들은 보통 주급을 받으니까. 혹은 think of the complex tax forms. 뭘 생각하면 자 how에 걸려 있는 거죠. 그들이 how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뭐 할 때 when에 걸려 있는 거네요. 그들이 뭐 할 때 생각할 때 뭐에 관해서 복잡한 세금 그 형식이죠. 양식이죠. 그들이 뭐 해야 되는 채워야 하는 매년 채워야 하는 세금 양식 이런 걸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돈 가져가는 것 같고 해서 굉장히 뭐하다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 그 민주적 이념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지만 그걸 뭐 한다 못 본다 보지 못한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접의 관계로 연결을 돼야 되네요.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제 생각을 바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예. 그래서 뒤에 보면요. 계속 이어 보면 You may have never earned enough. 충분히 벌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To fill out an income tax return. 뭐 할 정도로 소득세 환급을 다 채울 정도로 충분히 돈을 벌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뭐 합니까? 당신의 봉급에서 뭐가 됩니까? 그냥 withheld 그냥 뺏어가요. 그냥 뭐라고 해? 저기 뭐야? 그냥 가져가는 그냥 봉급에서 그냥
그냥 빼갑니다. 예, 그냥 빼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글은 원래가 뭐라고요? 통념 비판으로서 세금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세금의 생각을 바꿔서 세금은 긍정적인 거다.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논증이 되죠, 논증.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데 놓치지 말고 이제 세금이라는 건 긍정적인가라는 걸 알자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논증이죠. 논증에서는 자, 우리 뭐 이런 시간에 했던 것도 한번 보면은 논증은 어때요? 뭔가 이제 그 설득을 위한 거죠. 이거는 설득, 그죠? 설득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어피니언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피니언이 첫째 이제 설득할 때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알자. 알아야 돼.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행동을 바꿔라. 하자 있고요. 세 번째인데 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거 사라죠. 사라. 이건 뭐 사라. 광고가 되겠죠. 네 번째는 이 알자의 일환인데요. 찬반 논증이 있죠. 찬성과 반대의 논증. 이런 게 있죠. 이 글은 지금 알자 논증일 겁니다. 세금은 뭐다? 긍정적이다. 이 알자라는 거는 하자의 전제가 되죠. 우리가 알아야 세금이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야 적극적으로 세금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잘 내자. 이 말의 이 주장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이 이어질 텐데요. 여기서는 세금은 긍정적인 거다라는 걸 알자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 필자는 뭐 세금을 그래서 성실하게 납세임을 져야 된다. 납세임이라는 게 의무라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전개를 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두 번째 패시지 2를 살펴봤고요. 패시지 3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자,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메인 토픽을 찾고 반드시 그 메인 토픽 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A, B, C, D 답이 되려면 메인 토픽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한번 어떤 어구들이 핵심적인지 중요한 어구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5세 부족은 뭘 나타낸다? 지위의 부재를 나타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하고의 뭐의 관계죠? 옷과 지위의 관계입니다. 옷과 지위. B번에 법은 예전에는 규제했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지를. 역시 여기 보니까 뭐 법이 레귤레이트 했고 역시 이제 드레스는 clothing하고 같은 연관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고요. C번으로 가니까 clothing이라는 거는 보통은 나타낸다. 사회적 지위를. 하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나타내 왔지만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옷과 역시 사회적 지위. 요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고요. D번으로 가니까 역시 이제 clothing이 또 나와요. has been worn. 입어왔다. for different reasons. 다른 이유로 since the beginning of history. 역사 시작 이래로 했으니까 이거는 옷을 입는 이유죠. 이유입니다. 자, 일단은 토픽은 나왔어요. 토픽은 뭘까요? 토픽은 옷이죠. clothing, 뭐 dress 어떤 것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토픽은 옷이고요. 그 다음에 그 메인 토픽이 뭐냐라는 거예요. 메인 토픽이 가장 연관해서 쓸 수 있는 말이 뭐냐? 연관 검색어로 가장 여기서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 연관 키워드가 뭐냐 했을 때 지위냐? 아니면 과거의 법이냐? 역시 지위냐? 아니면 이유냐? 요 넷 중에서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스테이터스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죠?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세밀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위에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옷이 없는 건 지위가 없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과거에는 이랬지만 현재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6번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 역시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선택지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세 개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만 본문에 없는 내용일 거란 얘기예요. 자, 우선 A번 갑시다. 엄격한 법. 몇몇 나라에서 보통은 규제했었어. 각 사회적 계급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규제했었어 라고 해서 법
사람들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옷을 규제했었다. used to 이건 과거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죠. B번으로 가니까 부자인 사람들 더 예쁜 옷 입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 비교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와 뭐가 비교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되고요. 비교 기준과 비교 대상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교 기준은 아름다운 옷입니다. 비교 대상은 뭐죠? 부자인 사람과 뭐예요? 여기 poor people,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의 내용이었어요. C번으로 가니까 심지어 오늘날조차도 계급과 지위를 볼 수 있다는 거네요. Through clothing, 옷을 통해서 사람들.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그 사람의 옷에 따라서 계급이나 지위가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이거는 옷과 뭐예요? 계급, 지위. 그리고 오늘날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Even these days에서 D번으로 가니까 오늘날 구별이죠. 사회적 계급 간의 구별은 becoming less clear, 덜 명확하죠. From the clothing,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부터. 이건 좀 오늘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역시 오늘날에 사람들이 옷 가지고 계급을 구분하기 힘들다 해서 지금 C번하고 D번은 정반대의 내용이 되고 있죠. 상식으로 판단할 때는 얘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얘가 맞는 것 같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적합하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아마도 뭐 우리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좀 C가 좀 이상해요. 자, 보자. 첫 문장 가볼게요. Enormous fascinating variety of clothing. 아주 많은 다양한 옷이죠. May express a person's status. 사람들의 지위 혹은 사회적 그 계급이나 사회적 위치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옷과 지금 뭐의 관계다? 지위와 사회적 계급의 관계다. 이게 일단은 뭐예요? 의견이죠? 명제네요. 명제. 어떤 명제라는 건 주장이죠. 주장이라는 거는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와 뭐 근거가 따라와야겠죠. 봅시다. Several hundred years ago, ago가 나와주죠. ago가 나와주는데 우리가 저 ago가 나왔을 때, 자 우리 현상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현상의 종류에는 일반 현상이 있었죠. 우선 일반 현상. 그 다음에 문제 제기가 있었죠. 문제 제기. 현상 자체가 문제인 걸 말하죠. 그 다음에 과거 현상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일반 현상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뭐 인과 분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게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발생하는지 뭐 이런 걸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그 현상이 있고 나서 거기에서 문제를 찾아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 현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이러이러해서 생긴 거다라고 할 수 있고, 현상이 있거나 그 현상에서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문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 현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긍정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마냥 긍정적으로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심하자라는 식으로 어떤 문제, 사회 문제를 제시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뭐 하겠어요? 문제를 분석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겠고, 그 해결을 통해서 다시 뭐 열심히 합시다 하고 호소하겠고, 뭐 이런 식의 전개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고요. 과거 현상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과거 현상에서는 현재와의 비교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개, 변화, 이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현재와의 비교는 뒤에 뒤에 어떤 시그널이 와요? 뭐 now 혹은 뭐 today 이런 시그널이 오죠. 혹은 뭐 여기 중간에 however나 뭐 on the other hand 이런 식의 전환 표현을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없이 나오더라도 현재와의 비교구나 이거고요. 뭐 전개나 변화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쭉 해서 시기 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변했고 예, 이런 식으로 전개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어거가 나오는 순간 자 이게 뭐 과거가 나왔고요. 그러면 쭉 한번 봐봅시다. 지금 쭉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these days하고 현재가 보이죠? 현재가 보이면 이거는 뭐다? 현재와 비교죠. 현재와 비교. 과거와 현재의 비교입니다. 변화 비교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수백 년 전에 유럽에서 일본에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 다음에 많은 고도로 이제 세분화된 sumptuary laws 사치 방지법이라고 하죠. sumptuary laws 하면은 사치 방지법이 있었다. 즉 엄격한 규제가 있었다는 거죠. 뭐와 관련된 어떻게 사회 계급에 따라서 옷을 입을 거냐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양반이 입을 수 있는 옷과 그 다음에 뭐 쌍놈이 입을 수 있는 옷, 혹은 뭐 평민이 입을 수 있는 옷, 뭐 갓 크기도 달랐고요. 그죠? 뭐 양반, 중인, 아니면 일반, 뭐 백성 이렇게 그 갓을 쓸 수 있는 갓도 달랐고요. 그 다음에 집도 달랐고요. 뭐 아니면 왕족,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달랐고, 뭐 고대로 넘어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가면 뭐 색깔도 달랐죠. 뭐 자비, 청, 황이니 뭐 이런 식으로 옷의 색깔까지도 이제 다르게 규제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회계급에 따라서 옷을 입을 거냐 하는 사치군지법이 있었고요. 그 사례가 나오네요.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왕족만이 for 실크 아니면 골드 클로트를 입을 수 있었고, 일본에서는 농부들은 실크웜스 했으니까 비단이죠. 그 누에를 키울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입을 수는 없었어요. 실크를. 많은 사회에서 옷이 없다는 것은 뭘 나타내느냐면 지위가 없다는 걸 나타냈다. 과거에선 그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 어디 갔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예를 들면은요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없는 아이들이죠. were no clothes 옷을 입지 못했어요. 빨가벗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until they were about 12 20살이 될 때까지 옷을 입지 못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따라서 뭐예요? 옷에 따라서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구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제가 뭐였어요? 여기 명제가 뭐였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당연히 그랬다라고 했고요. 그럼 현재는 어떠냐? 오늘날에서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특히 서구 사회에서 그렇다는 거죠. 서구 사회에서는 계급이나 지위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Through regulation of dress. 옷의 규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단지 only, 단지 어디서만요? In the military. 단지 군대에서만. Where the appearance or absence of certain metal buttons or stars. 그러니까 뭐 버튼이나 아니면 그 별 이런 거 계급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죠. 이게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뭘 나타내요? Dividing line between ranks 계급의 어떤 경계선을 나타내죠. 뭐 띠가 하나 더 있네, 뭐 아니면 뭐가 있네, 뭐 이런. 자 따라서 지금 현대에서도 옷에 따라서 계급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있죠. 단 어디에서만 여기에서만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러한 예외를 빼면 군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군대에 대한 예외를 빼면은 사회적 계급의 다른 사회적 계급 간의 어떤 구별은 less clear 덜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앞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는데 아까 C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반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뭐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죠. 군대에서는 이게 가능하고요. 전혀 없진 않고 less clear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덜 명확하다. 과거에 비해서 덜 명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less clea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좀 요거는 매력적 오답이 되겠죠. 매력적 오답. 매력적 오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함정을 파놓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번은 해당하는 거고요. 잘 판단하셨어야 됐고요. B번이 보면은요, 더 구별을 했지만 그게 뭐가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미적 기준이 아니었죠. 꼭 미적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번이 여기서는 여기에 지금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으냐 나쁘냐가 꼭 미적인 건 아니죠. 뭐 실크가 그 어떤 그 천의 품질이 좋긴 하지만 그게 꼭 뭐 아름답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적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6번에는 뭐 정답이 B번으로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는 뭐겠어요? 자, 여기는 옛날에는 구별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덜하다, last true.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last true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위와 연관이 있어야 되니까 A 아니면 C인데요. 옷이 없는 것이 지위가 없는 것을 말한다 해서 이 현재적 관점에서도 이거는 일반적 사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C번이 가장 무난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정도로 봐주시고요. 네, 좀 쉬었다 가죠.